조선 인조 때 중국의 명나라가 약해지고 청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면서 청나라는 조선에게 형제관계에 이어 신하의 나라가 될 것을 요구했고, 임금이었던 인조가 이를 거절하자 청나라는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면서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이때 인조가 신하들과 함께 피신하여 청나라군과 맞서 싸운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 남한산성은 험준한 지형을 잘 이용하여 세운 산성으로 비록 식량 부족과 추운 날씨로 인해 50일을 채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였지만 청나라군의 공격에 의해서는 결코 함락되지 않았던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럼 남한산성은 어떤 곳인지 주요 지점을 탐방해 볼까요? 성문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4개가 있으며 평상시에는 성문을 열어두어 주민이 드나들 수 있었으며 성문 위에 지은 누각에서는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에는 튼튼한 성문을 닫아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누각에서는 전투를 지휘하였습니다. 4개의 성문 중 살펴보고 싶은 성문을 선택해 보세요. 우익문은 남한산성의 4대 성문 중 하나로 서쪽에 위치하여 서문이라고도 합니다. 우익문이란 이름은 임금이 머물던 행궁에서 남쪽을 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다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인조가 항복을 할 때 청나라의 태종은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남문을 이용하지 말고 서문을 이용하라라고 했는데, 이는 완만한 남쪽보다는 험준한 서쪽으로 고생을 하며 항복하러 오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승문은 남한산성의 4대 성문 중 하나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승문이란 이름은 싸움에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한다는 뜻인데,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패전의 아픔을 되새기고 승리를 기약하자는 의미로 정조가 붙인 이름입니다. 지화문은 남한산성의 4대 성문 중 하나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화문이란 이름은 정조 3년에 성문을 정비하면서 지은 것으로 인화하고 화목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4대 성문, 가장 많이 이용되던 문으로 인조가 청나라군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때도 이 남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좌익문은 남한산성의 4대 성문 중 하나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익문이란 이름은 임금이 머물던 행궁에서 남쪽을 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다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다른 성문과는 다르게 지면보다 높은 곳에 성문을 세웠습니다. 앞문은 적의 관측이 어려운 곳에 설치한 조그만 성문으로 전투 시에는 외부에서 물자나 지원군이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몰래 나가 적군들을 습격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이러한 앞문이 총 16개나 있습니다. 이 중 서문 옆에 있는 앞문을 한번 가볼까요? 성벽은 산성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본성과 동쪽 끝에 추가적인 방어를 위해 세운 외성으로 되어 있으며 방어에 유리할 수 있게 안쪽은 낮고 바깥쪽은 높은 지형을 따라 세워져 있습니다. 성벽을 가까이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남한산성의 성벽은 안쪽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총과 활을 쏠 수 있는 구멍과 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투 시에는 성벽이 낮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무기를 옮기기에 유리하였으며 적들이 총과 활로 공격하더라도 성벽 밑으로 몸을 숨기고 구멍과 틈으로 살펴보면서 적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성벽은 바깥쪽이 높고 험해서 적들이 쉽게 성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이렇게 지리적 특징을 잘 이용하여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성벽을 구축하였습니다.
옹성은 성문이나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되게 만든 것으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옆쪽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총 5개의 옹성이 있으며 이 중 한 곳으로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는 제2 남옹성으로 남한산성의 옹성 중 규모가 가장 큰 옹성입니다. 또한 다른 옹성과는 달리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곳에 위쪽이 둥그런 형태의 홍해문이 있습니다. 옹성 끝에는 여러 개의 포루가 있는데 포루 안에는 바깥쪽으로 낸 구멍이 있어 다가오는 적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쪽으로 낸 구멍을 통해서 적을 공격하던 병사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남한산성 안의 건축물에는 임금이 머물던 행궁, 전투를 지휘하던 장대, 훈련을 위한 연무관 등이 있습니다. 살펴보고 싶은 곳을 선택해 보세요. 수어장대는 전투 시 지휘와 관측을 위해 지은 5개의 장대 중 하나로 서쪽에 있어 서장대로도 불렸으며 남한산성에 있던 5개의 장대 중 가장 중요한 지휘소 역할을 하여 인조가 이 수어장대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합니다. 행궁은 임금이 서울의 궁궐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하는 경우 임시로 거처하는 곳으로 전국에 10개 정도가 있었으며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 남한산성 행궁으로 피난하여 항전하였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에는 유사시에 나라와 왕실을 통치할 수 있는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무관은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 건립한 지휘소이며 병사를 훈련시키거나 왕의 행차 시 부대 전체를 점검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동장대터로 전투 시 지휘와 관측을 위해 지은 5개의 장대 중 동장대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장대는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안문은 동장대터 옆에 있으며 본성과 외성을 연결해주는 주 출입구로 다른 안문에 비해 매우 큰 편이며 문루가 없을 뿐 거의 성문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동장대터로 전투 시 지휘와 관측을 위해 지은 5개의 장대 중 동장대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장대는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